예, 안녕하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업비트에서 일시적으로 말도 안 되는 하락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가격이 폭락할 때 업비트 트래픽이 몰려서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던 건지 로그인도 안 되고 입출금도 안 되고 거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 대응을 잘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첫 번째는 그죠? 입금도 안 되고 하니까 가격 내려와도 살 수도 없고 거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되니까 자기 어찌 했니 싼 가격에 사가지고 수익 받니 인터넷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어제 그런 하락에 줍줍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자, 운이 좋게 그 상황에 업비트에 로그인이 딱 되어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해외 거래소 가격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야 되고, 업비트에 미리 현금이 딱 보유돼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업비트 트래픽이 엄청 몰려도, 제가 지금 말하는 업비트는 그냥 국내 거래소예요. 예. 국내 거래소에 이제 트래픽이 엄청 몰려도 본인은 그냥 정상적인 거래가 계속 될 수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엄 선포돼 가지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해외 거래소와 가격 비교하면서 역부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감심장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거든요. 그래서 어제 내가 비트코인을 9천만 원에 샀니, 리플을 2천 원에 샀니,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60% 먹었니,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 절반 이상은 그냥 허언증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부러워할 필요 없다. 어제 그 상황에 딱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알 거예요. 제대로 거래되지도 않고 돈 입금되지도 않고 로그인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상황 모르고 일찍 취침하셨던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나도 어제 샀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진짜 아깝네. 이런 생각 하신다고요. 근데 그런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대부분 그냥 허언증 환자들이고요. 예. 진짜 수익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알트 펌핑 먹고 부분 익절을 딱 한 후에 업비트의 현금을 딱 보유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자리 있잖아요. 예, 지금 만약에 리플이 지금 3,600원까지 올라갔는데 일단은 좀 분할 익절 해놓고 이거 2,000 몇백 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매수해야지 이러면서 2,000 몇백 원 좋은 자리에 딱 매수 주문 딱 미리 걸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야 지금 체결돼가지고 큰 수익을 봤어요. 그래서 어제와 같은 돌발 상황이 아니더라도 진짜 매수하기 매력적인 상황은 수시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리스크가 큰 자리에서 괜히 알트 매수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당연히 트럼프 당선된 게 1등의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외에도 실제로 자금이 유입된 것도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46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수했고요. 그리고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제 또 1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어요. 근데 이 평균 매수가를 보면 88K, 95K니까 되게 높은 가격이 샀다, 그죠? 그리고 마라톤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억 2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는데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95.3K가 평균 매수가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SEC에다가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근데 얘들이 매수할 때는 어떻게 매수한다? 거래소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OTC 거래로 장외 거래를 하기 때문에 미리 샀더라도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샀을 확률이 많아요. 그럼 평단이 이렇게 높다는 말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그리고 블랙록 ETF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금이 엄청 유입됐어요. 근데 그 중에 블랙록이 가장 많이 유입됐고 블랙록은 11월 달에만 지금 56억 달러 상당의 자금이 이제 ETF로 유입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상승은요. 제가 생각할 땐 개미들이 엄청 들러붙어 가지고 이렇게 펌핑을 시켜줬던 게 아니라 그냥 ETF 자금이나 기관 매수가 엄청 많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호재들을 보면 트럼프 그 취임식은 1월 20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승은 대부분의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에요. 뭐 SEC 뭐 의장이 바뀌고 CFTC 의장이 뭐 암호화폐 친화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트럼프 내각이 막 친암호화폐 성향의 사람들로 바뀌고 이런 것들은 호재는 호재지만 그들이 그렇게 바뀌어서 뭔가 정책을 시행을 해야 정말로 자금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암호화폐 기업들 막 이런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겠네라고 예상을 하면서 기대감에 펌핑한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ETF가 승인되기 전에 딱 요런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죠? ETF 블랙록이 ETF 신청했다고 하고부터 3,500만 원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6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승인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엄청난 유입을 기록하면서 두 달 동안 1억 500만 원까지 가치가 상승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ETF가 승인되기 전 상황, 승인되기 전에 이렇게 올랐던 거,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고 막 이렇게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쭉 펌핑했던 그런 효과가 이제 내년 1월부터 뭐 한 3월까지 이렇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 후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뭔가 현실적으로 이제 규제들이 완화되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올 거니까 그때에 대해서 자금이 이제 막 유입되면서 상승을 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에는 신규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알트에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요번 상승을 견인했던 게 제가 보기에는 개미가 아니라 기관들이나 이런 세력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개미들은 미리 못한 거예요. 막 70K, 60몇 K 막 이때 미리 못 탔고 그 전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 막 3월에 물렸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보유하고 있고 신규로 뭐 막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개인들이 비트 가격을 엄청 끌어올렸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가 막 이렇게 펌핑을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추가적으로 지금 호재가 뜰 게 저는 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트럼프 당선 기대 효과는 그런 호재들은 지금 이미 많이 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월 20일까지 지금 40일 이상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때 어떠한 호재가 뜰 만한 게 있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상승할지 하락할지 잘 모르겠지만 상승하더라도 저는 다시 조정받을 것 같고 하락하더라도 빨리 이제 회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에서 횡보할 확률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뭔가 막 매수하고 이렇게 급해가지고 막 허덕거릴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일정을 조금 살펴보면 그나마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FOMC 회의에서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이나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죠? 오늘 새벽이죠. 이제 날짜라서 내일 새벽인 거죠. 몇 시간 뒤 파월 연설이 있고요. 목요일 날 내일 이제 밤 10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 그리고 금요일 날 밤 11시 30분에 비농업 취업자 수랑 실업률 발표 있어요. 금요일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패드워치 기준으로 지금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72%인데요. 만약에 고용에 관한 데이터들이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 가능성은 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2월 18일이 기준금리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을 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12월 10일 날 주주총회를 하는데 이때 이제 비트코인 채택에 대해서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 채택에 대해서 이런 투표를 진행한다 이런 이야기가 10월 달부터 나왔어요. 10월 24일 뭐 요때부터 기사가 막 나왔었는데요. 이거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 시행될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만약에 주주들이 찬성표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이건 강제성은 없거든요.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주들이 이렇게 원하는구나, 이런 압박만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사회에서는 요거 반대하라고 이미 권고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지금 뭐 760억이니까 이 중에 10%만이라도 비트코인 할당하면 뭐 얼마가 들어올 거고, 지금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이제 전체 회사 자산을 보면 뭐 어느 정도니까, 이걸 만약에 4,840억이니까 40억 달러니까 요걸 이제 또 비트코인을 뭐 몇 프로 사게 되면 뭐 엄청난 상승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뭐 기업들도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서 막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막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첫 번째로 이 투자평가 제안을 누가 했냐면 공공정책연구소라는 뭐 이상한 이제 사회 문제나 기업들 막 이런 것들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통계 내주고 뭐 이런 기관에서 비영리 단체거든요. 예. 그런 데서 지금 요거 투표 제안을 했던 거고, 얘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우 낮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요 주주에도 속하지 않는 뭐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이런 안건에서 투표하자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건, SEC에다가 그렇게 제안하는 건 별로 조건이 까다롭지 않더라고요. 그 회사 주식을 1년인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2,000주였나? 하여튼 요 정도만, 2천만 달러 이상인가? 뭐 요 정도만 보유하고 있으면 요런 제안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거절날 확률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주요 주주들을 보면 이제 뱅가드, 블랙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피델리티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들 이미 다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체 ETF를 발행한 애들도 있고, 뱅가드나 뭐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베이스, 마라홀딩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거의 주식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뱅가드가 비트코인을 뭐 싫어한다라고 해도, 그래서 ETF 발행도 안 하고 뭐 그런다고 해도, 뱅가드도 이미 지금 뭐 엄청 가지고 있거든요. 뱅가드가 코인베이스 주식을 뭐 1대 주주인가 2대 주주인가 그럴 거고, 마라홀딩스도 뱅가드가 아마 1대 주주인가 2대 주주인가 막 이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얘들은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의 주식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뭐 준비금을 비트코인으로 비축한다 이런 얘기 나와버리면 얘들이 환영을 하겠어요? 지들 포트폴리오가 꼬여버리는 건데. 맞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위험 리스크를 별로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들이 일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 하락했어. 그럼 얘들한테는 그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은 ETF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든 뭐 아니면 채굴 기업이든 다 투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투자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사람들이 몰릴까요? 아니에요.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식을 팔 확률이 더 많다고요. 근데 그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채택한다?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요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저는 만약에 12월 10일까지 막 이런 호재들이 막 뜬다, 막 엄청 막 유튜브에서 막 언급하고 막 이와 관련된 호재들이 막 뜬다라고 하면, 그래서 가격이 펌핑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하락을 주려고 미끼를 던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뭐 제가 호재들이 뭐 대부분 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뭐 하락할 수도 있고 조정받을 수도 있다, 횡보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요 100K가 고점이었냐, 요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훨씬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거의 뭐 확신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첫 번째로 비트코인 파생 상품은 되게 건전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옵션 거래 있죠. 막 풋옵션, 콜옵션 이런 거
다들 뭔지 아시나요? 예, 이런 옵션 거래는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기관들이 많이 하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38%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옵션 거래를 보면 콜 옵션보다 풋 옵션보다 콜 옵션이 지금 8%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콜 옵션은 올라간다로 베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이 여기서 더 올라갈 거다라고 베팅하는 게 내려갈 거다라고 베팅하는 것보다 프리미엄을 돈을 더 주고 포지션을 잡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거품이 껴있을 때는요, 이런 세력들이 어떤 매매를 하냐면 현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옵션 거래로 해칭 수단으로 옵션 거래를 이용을 해요. 풋 옵션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품이 껴있을 때는 보통 풋 옵션에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콜 옵션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거는 세력들도 아직 이제 안전하게 상승을 보고 있다. 요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규 개인들이 세력들보다는 작은 자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런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엄청난 펌핑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보면 막 코인베이스 앱 다운로드 순위가 막 1위를 찍었고 막 구글 검색량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21년도도 그렇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매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때처럼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막 가격이 거품이 꼈다. 뭐 불장의 끝이다.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레버리지 수요를 확인할 때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간의 수요를 균형 잡는 데 사용되는 자금 조달 비율을 보거든요. 그걸 이제 시장 심리의 핵심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선물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레버리지 이용해서 몇 배 이용해가지고 막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게 숏, 롱 잡는 게 선물 투자고 그 선물 투자에서 롱 비율이 많으면요. 올라갈 거라고 레버리지를 막 땡겨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롱에 대한 펀비가 비싸고 내려갈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숏에 대한 이제 펀비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롱 포지션이 월에 0.5%에서 2.1% 정도 지불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품이 낄 때는 흥분이 엄청 고조돼서 거품이 낄 때는 롱펀비가 월에 6% 이상으로도 막 치솟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근데 요거 제가 어제 준비한 자료라서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펀비가 엄청 비싸졌어요. 1.4%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거래소에서 8시간마다 주는 펀비가 0.01에서 0.012 뭐 요 정도 되면 이제 롱펀비가 월에 1.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낸스 기준으로 0.02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을 좀 해보면 잠시만요. 자, 0.025 곱하기 4번 곱하기 31 지금 거의 한 3%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한 3% 정도까지 펀비가 올라갔거든요. 그래도 막 진짜 거품 끼고 흥분이 고조될 때는 6% 이상까지도 올라가니까요. 막 2월달 막 이럴 때 있잖아요. 1월, 2월 이럴 때는 바이낸스 기준으로 펀비가 막 0.09 막 이렇게까지도 올라갔어요. 진짜 8%까지도 막 올라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정돼 있다. 지금 펀비가 0.025%까지 바이낸스 기준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건 그냥 일시적인 거고요. 그래서 지지난주 고점 찍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일시적으로 3.5%까지도 올라갔으니까 롱펀비가 거의 0.03까지도 올라갔으니까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월로 이렇게 쭉 따져보면 그만큼 올라가진 않았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거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말고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고 하면 그때에 대해서 진짜 오리지널 불장 있죠. 막 트레이더들이나 기관들, 막 세력들, 개인들 전부 다 파는 사람 없이 막 사기만 하는 그런 불장이 한번 올 것 같다. 근데 그게 내년 3월이 될지 6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장은 한번 분명 올 것 같으니 그때를 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